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위험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1,470원이었던 환율이 오늘 1,485원을 넘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월급 400만 원, 실질 가치는 3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30만 원 손해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1997년 IMF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즘 뱅크런은 줄 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앱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끝납니다. 조용히 빠르게 보이지 않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더 무섭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이 한 달 사이 5천억 원 빠져나갔습니다. 제2차 금융권 신용등급이 연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뉴스는 항상 늦습니다.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됩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한 계좌 분산. 둘째, 외화자산 확보. 셋째, 현금 유동성 확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기대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준은 피벗을 철회했습니다. 이 얘긴 이제 금리 좀 내려주려나 했는데 연준이 아직 아니야. 돈 빌리는 건 계속 비싸게 갈 거야 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8월 1,350원을 넘었습니다. 11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85원입니다. 석 달 만에 85원이나 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문제는 1,500원이 아닙니다. 1,500원을 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환율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단계로 갑니다. 1977년 IMF 당시 환율이 1,000원을 넘었을 때 사람들은 설마 2,000원까지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패닉으로 끝납니다. 1,500원이 바로 그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작년 12월 외국인 주식 순매도 15조 원, 올해 1월 20조 원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33% 증가. 월별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은행도 돈이 부족해집니다. 예금자들이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은행은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월 중순 환율은 1,520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 10% 상승, 라면 1,000원에서 1,100원, 휘발유 리터당 2,000원 돌파, 전기료 15% 인상, 3월이 되면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봅니다. 0.25%포인트 정도 예상됩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6%를 넘어갑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20년 운영하던 치킨집이었습니다. 대출 2억 원, 월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월 실업률이 오릅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가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지만 막막합니다. 대출 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확히 알고 계좌를 분산하십시오. 여러분은 주거래 은행 하나에 모든 돈을 넣어두고 계십니까? 은행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긴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시 약 30개 은행 중 14개가 문을 닫거나 합병됐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내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별이라는 겁니다. 금융그룹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보호받습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별개의 금융회사입니다. KB국민은행에 1억 원, KB증권에 1억 원이 있다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보호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 더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고수들은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의 한도까지 체크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 별도로 1억 원 보호받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보험금도 별도로 1억 원입니다. 정리하면 한 금융회사에서 일반 예금 1억 원, 퇴직연금 1억 원, 연금저축 1억 원, 사고보험금 1억 원, 최대 4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돈을 지켜주지만 시간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보호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 받을까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돈은 돌려받지만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계좌를 나누십시오. 첫째, 시중은행 주거래 계좌. 생활비와 월급이 들어오는 곳. 1억 원까지만 두십시오. 둘째, 같은 은행의 증권 계좌. 추가로 1억 원. 별개의 금융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 또 1억 원 보호받습니다. 총자산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하십시오. 각 회사마다 1억 원씩 보호받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를 보십시오.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열흘 동안 167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예금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날아갔습니다. 보호받는 돈을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은행 앱을 여십시오. 계좌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1억 원 이상이면 즉시 분산하십시오. 다른 은행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체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이체 한도가 있습니까? 은행에 전화해서 한도를 올리십시오. 이틀 안에 모든 돈을 분산시키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은퇴자 이 씨는 작년 10월에 실행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새 금융회사에 나눠 넣었습니다. 12월에 주거래 저축은행 하나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거기 1억만 넣어뒀습니다. 예금자 보호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2억은 안전했습니다. 만약 3억을 전부 거기 넣어뒀다면 2억은 날아갔을 겁니다. 두 번째, 외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의 이동입니다. 달러 계좌를 만드십시오. 온라인으로 5분이면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 앱을 여십시오. 외화 계좌 개설 메뉴를 누르십시오. 신분증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 환전을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해야 할까요? 총자산의 15에서 20%를 추천합니다. 월급쟁이라면 월급 한 달치에서 두 달치입니다. 지금 자산이 1억이라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1,485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달 후 1,500원이 되면 지금이 싼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4번에 나눠 사십시오. 2천만 원을 바꾼다면 일주일에 500만 원씩.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매수가가 나옵니다. 달러를 샀다면 달러 예금에 넣으십시오. 금리가 4.5% 정도 됩니다. 원화 예금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 효과까지 누립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5세 직장인 최 씨는 작년 9월에 3천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당시 환율은 1,320원이었습니다. 22,727달러를 샀습니다. 지금 환율은 1,485원입니다. 그의 달러는 3,750만 원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750만 원 수익, 수익률 25%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통화만 바꿨습니다. 달러만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엔화도 좋습니다. 유로화도 좋습니다. 달러 60%, 엔화 20%,
유로화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화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 계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환전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매매도 편합니다. 주의할 점. 환전할 때 수수료를 따지십시오. 인터넷은행이 제일 쌉니다. 우대 환율을 받으십시오. 카카오뱅크는 90% 우대, 토스는 100% 우대. 이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절대 공항에서 환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금입니다. 부동산도 소용없습니다. 주식도 소용없습니다. 팔 수 없으면 휴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할까요? 생활비 6개월치를 추천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쓴다면 1,800만 원입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왜 6개월치일까요? 1997년 IMF 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한 게 당장 다음 달 생활비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어도 빚을 갚느라 다 썼습니다. 재취업하는데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습니까? 6개월치가 안 된다면 지금부터 모으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십시오. 6개월이면 6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줄이십시오.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으로 줄이십시오. 쓸 수 없으니까 안 쓰게 됩니다. 강제 절약입니다. 카드사 앱에 들어가십시오. 한도 조정 메뉴를 누르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빚이 안 생깁니다. 신용카드는 빚입니다. 못 갚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연 15%, 연체하면 20%가 넘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35세 회사원 강 씨는 작년에 신용카드 빚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매달 최소 금액만 갚았습니다. 10만 원씩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 원만 줄었습니다. 60만 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낸 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끊었습니다. 체크카드만 썼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5개월 만에 완납했습니다. 이자는 30만 원만 냈습니다. 대출도 점검하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금리 전환 신청을 하십시오. 수수료 보통 0.1에서 0.3%입니다. 대출 1억이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따라서 오릅니다. 지금 4.5%라면 6개월 후 6%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1억에 이자가 연 700만 원, 한 달에 58만 원입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지금 5.5%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5%입니다. 안심입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위기라고 해서 모든 걸 현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현금 30%, 외화 20%, 주식 20%, 채권 15%, 금 10%, 기타 5%. 이게 위기시대 표준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은 배당주에 집중하십시오. 성장주는 위험합니다. 배당주는 꾸준히 배당을 줍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받습니다. 연 배당률 4% 이상인 종목을 고르십시오. 채권도 좋습니다. 특히 국채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돈을 돌려받습니다. 지금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높습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오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금값이 30% 올랐습니다. 자산의 10%를 금에 넣으십시오. 금 ETF를 사십시오.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있다면 버티십시오. 절대 패닉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활용해서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분산하십시오. 은행과 증권사는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각각 보호받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금자 보호는 돈을 지켜주지만 시간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둘째, 총자산의 15에서 20%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분할 매수하십시오. 우대 환율을 받으십시오. 셋째, 생활비 6개월치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신용카드를 줄이십시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 IMF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준비된 자입니까? 아니면 희생자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전환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100명이 이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10명만 실행합니다. 그 10명 중에 1명만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그 1명이 되십시오. 영상을 끄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은행 앱을 여십시오.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1억 원 이상이면 분산하십시오. 금융회사별로 나누십시오. 그 다음 외화 계좌를 만드십시오. 환전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환율은 더 오릅니다. 지금이 제일 쉬운 때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가 옵니다. 뱅크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준비됐습니다.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나눴습니다. 달러를 샀습니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겁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준비한 자가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만드십시오.